지금 보고 계신 거는 AI 그림 생성 프로그램 미드저니를 활용해서 동화책을 만들어 본 거예요. 요즘 AI 이런저런 것들 정말 쏟아지고 있는데 결국은 활용하는 게 관건이잖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미드저니를 활용해서 동화책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영상이 설명할 게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긴데 끝까지 봐주시면 분명히 도움되실 거고요. 반드시 부자가 되실 겁니다. 바로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동화책을 만들면 아마존에서 판매도 할 수 있더라고요. 이걸 만드는 과정대로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려서 미드저니로 내가 만든 동화책을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영상은 따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동화 사파를 그려볼 텐데요. 우리는 세 가지 프로그램을 쓸 거예요. 먼저 챗 GPT에게 동화를 써달라고 할 거고요. 미드저니에서 메인 캐릭터를 그리고 각 페이지마다 주요 장면을 사파로 넣을 거예요. 그리고 망고보드를 이용해서 그림과 텍스트를 넣고 동화책을 한 권으로 완성할 것입니다. 그럼 가장 먼저 챗 GPT에게 동화를 써달라고 할 거예요. 마땅히 생각 중인 동화책 주제가 없다면 이렇게 물어주세요. 동화책 주제 5가지 말해줘. 또 위에 언급된 것 중에 하나를 골라서 캐릭터와 배경과 줄거리를 조금 더 짜줘 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저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주제가 있었어요. 용감하고 착한 소녀가 친구들과 보물을 찾아 길을 떠나고 찾은 보물은 세상에 베푸는 주제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챗 GPT에게 물어봤어요. 보고 싶은 분들은 잠깐 멈춤해서 보고 가시고요. 챗 GPT가 열심히 씁니다. 그래서 GPT의 도움을 받아서 구성한 동화는 다음과 같아요. 꼭 이렇게 먼저 써두세요. 주인공, 배경, 스토리를 하나의 이야기로 일관되게 구성할 수 있고요. 어차피 미드저니에서 이미지 작업을 마친 다음에 동화책을 만들어야 돼요. 여기서 그냥 복사 붙여넣기만 하면 되거든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세팅을 먼저 해두면 나중에 훨씬 수월해져요. 미드저니로 가기 전에 잠깐 확인할 게 있어요. 망고보드를 검색해서 여기도 접속하시면 되고요. 시작하기 누르세요. 디자인 템플릿을 선택하세요. 여기 템플릿 보이시죠? 여기서 디자인 카테고리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검색창에서 동화책을 입력하면 동화책 관련 템플릿이 쫙 나와요. 근데 대부분 동화책이라기보다는 동화책 속의 템플릿이긴 합니다. 그래도 동화책 크기의 사이즈는 있어요. 그래서 잘 보고 원하는 템플릿이 보였으면 여기서 마우스 클릭하세요. 저는 돌고래가 표지에 있는 이 템플릿을 선택했어요. 요거를 하나만 선택해 보시면 이 사이즈 크기가 나오거든요. 이 책은 1080-1080으로 해서 1:1 정방형이에요. 미드저니 결과물은 기본값이 1:1 사이즈여서 돌고래 동화책으로 할 거면 미드저니의 작업물 값을 바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크기를 바꾸고 싶으면 채팅창에 입력을 하면 되는데 그거는 진행하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미드저니 사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미드저니 검색하셔서 들어오시고요. 우측 하단에 사인인 클릭하세요. 이메일, 사용자명, 비밀번호 입력해서 계정을 만들어 주시고요. 저 사람입니다. 요거 클릭해 주시고요. 그래서 체크해 주시면 디스코드가 열리면서 생년월일을 물어봅니다.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모두 입력했으면 계정 등록하기 클릭해주세요. 가입한 이메일로 링크를 보냈다고 해요. 다음과 같은 메일이 도착했을 겁니다. 인증 클릭하시고요. 인증 완료 이렇게 뜨셨을까요? 디스코드로 계속하기 클릭해주시고요. 우리가 동화책을 만들 거잖아요. 미드저니로 메인 캐릭터와 각 페이지마다 주요 장면을 사파로 넣는 작업을 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미드저니는 결국 내가 만들고 싶은 그림을 설명하면은 이 설명대로 그림을 짜잔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여기 뉴비 채널에 들어가시면 돼요.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미지 명령으로 원하는 이미지를 입력할 건데요. 그래서 맨 아래 채팅창에 커서를 대고 슬래시를 치세요. 그러면 위에 이렇게 짜자자작 뜰 거예요. 슬래시하고 이미진을 클릭하면 뒤에 프롬프트라고 뜨죠. 주인공 이름이 엠마고요. 귀엽고 용감한 10살 소녀다. 이 소녀의 캐릭터를 그려줘 라고 넣습니다. 엠마의 이미지 4가지가 나오는데 1번, 2번, 3번, 4번이에요. 그리고 여기 U가 있고 V가 있잖아요. 업스케일 하는 거 좀 더 선명하고 고해상도로 나오는, 그리고 V는 variation의 V예요. 이 사진을 기반으로 또 변형한 캐릭터를 보여줘요. 저는 2번째 이미지가 마음에 들었어요. 스케일업을 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같은 캐릭터를 나타내야 하잖아요. 근데 이 이미지 주소 URL 링크를 가져와야 돼요. 채팅창 화면에서는 이 결과물을 클릭하면 4개의 이미지가 함께 뜹니다. 분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반응 추가하기 이 위에 여기 보이시죠? 이걸 클릭하면 여기서 봉투 아이콘이 나와요. 만약에 봉투 아이콘이 안 보이면 돋보기 창에서 인벨롭이라고 입력하면 아래처럼 하얀 봉투 아이콘이 나오고요. 제일 왼쪽 거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 이미지가 나의 미드저니 봇으로 도착을 해요. 왼쪽 서버 위에 돛담배 아이콘이 하나 더 생기면서 빨간색 숫자가 생기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내가 저장하고 싶거나 마음에 드는 것은 항상 미드저니 봇에게 보여주세요. 그럼 나중에 찾기도 쉽고 작업하기도 수월하고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
가져와서 저는 이대로도 마음에 들지만 여기서 조금 더 귀엽고 용감한 10살 소녀를 표현하고 싶었어요. 여기 도착 표시된 미드저니 봇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잡, 아이디, 시드 함께 적어서 나오는데 이 사진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세요. 이미지 주소가 복사가 되죠. 이미지 주소를 먼저 복사를 하시고요. 채팅창에서 슬래시 이미진 프롬프트 클릭 조금 전에 복사한 이미지 링크를 붙여 넣으세요. 그리고 한 칸을 띄우고요. 우리가 가장 처음에 엠마를 만들기 위해 넣었던 캐릭터 텍스트 있잖아요. 귀엽고 용감한 10살 소녀 이 캐릭터의 텍스트를 넣으세요. 그리고 한 칸 띄우세요. 그 다음에 대시를 칩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시드라고 아까 나와 있었던 거 있죠. 이 시드 넘버를 복사해서 가져와요. 대문자 S를 소문자로 변경해 주세요. 가운데 땡땡 없애주시고요. 이게 하나의 공식 같은 거거든요. 제일 앞에는요. 커맨드라고 해서 이미진을 넣는 게 명령어예요. 슬래시 쳐보면 여러 가지 명령어가 나와요. 뭐 세팅도 있고 블런드도 있고 미드저니야 명령을 하는 거죠. 넌 지금부터 그릴 거야. 그런데 그림을 그리기 전에 이 이미지를 먼저 봐 하고 URL을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스크립션을 하는 거죠. 웃고 있는, 놀라는도 뭐 눈이 커지고 입이 벌어지고 이런 거를 좀 자세히 써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사진의 가장 씨앗이 되는 사진 넘버가 바로 이거야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저는 이렇게 4가지 결과물을 얻었고요. 조금 더 똘망똘망해 보이는 이 4번째 이미지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업스케일을 합니다. 이런 결과물을 얻었고요. 저는 왼쪽 오른쪽 사실 뭐 다를 건 없는데 옷이 조금 더 단정한 것 같아서 왼쪽 이미지 하나만 스크린 캡처해서 자르기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또 따로 저장해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미드저니 결과물은 연속성이 없어요. 그래서 좀 더 일관된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도 있지만 미드저니 서버 채팅창에 띄워진 이미지 말고 별도로 내가 마음에 드는 사진을 다른 데서 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 PC에서만 저장해둔 사진을 어떻게 미드저니에 올려서 쓸 수 있는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 채팅창에 플러스 버튼 보이시죠? 클릭하시고 그래서 엠마 아까 저장해둔 기본 캐릭터를 열기 하고요. 엠마 캐릭터 올라갈 준비가 됐죠. 여기서 엔터를 꼭 누르셔야 됩니다. 슬래시 이미진 프롬프트 사진 위에 오른쪽 마우스 이미지 주소 복사를 클릭하시고요. 다음과 같은 순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복사한 엠마 이미지 주소 그 다음에 한 칸 띄우고 웃는 엠마를 할 거잖아요. with smile 하고 wide open mouth 그래서 입을 크게 벌리고 웃고 있는 표정을 설명하는 거죠. 설명을 할 때는요. 여기 이렇게 콤마를 찍어서 하면 돼요. 그러면 다시 가장 처음에 넣었던 귀엽고 용감한 10살 소녀야 캐릭터를 다시 한번 넣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씨앗이 되는 시드 넘버를 넣습니다. 한 칸 띄우고 이때 콤마 아니에요. 스페이스바 한 칸 띄우고 대시 2번 치고 시드 사진 번호 넣으시면 됩니다. 대문자는 소문자로 바꾸시고 가운데 땡땡은 지워주시고요. 망고보드에서 저는 1:1 크기로 만들 거다라고 했지만 아니야 나는 9:16으로 할 거야. 16:9 아니야 난 2:3으로 할 거야. 5:8로 할 거야. 그러면 요거 다 입력하고 난 다음에 한 칸 띄우고 대시 AR 16:9 이렇게 크기를 입력하면 됩니다. 어때요? 프롬프트 입력하는 게 조금 감이 오시나요? 결과가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저는 일단 4번째가 마음에 들어서 업스케일과 베리에이션 모두 해봤어요. 업스케일을 한 것과 베리에이션 한 결과 이렇게 나왔고요. 베리에이션 한 것 중에 첫 번째가 마음에 들어서 요거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make variation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는 make variation을 누르면 여기서 다시 변형을 하는 거고요. 라이트 업스케일은 해상도 정밀도를 조금 더 업스케일 해달라는 거고요. 베타는 너무 높아 조금 낮춰줘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우리가 동화책 스토리라인을 가져온 거를 페이지에다가 그림을 넣어야 되잖아요. 미리 준비한 스토리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하면 돼요. 모든 게 다 응용 과정이에요. 채팅창에서 슬래시 이미진 프롬프트 다음에 복사한 엠마 이미지 주소 링크 URL을 붙이고요. 챗 GPT가 써준 문장에서 엠마가 구해준 사슴이 보물지도를 엠마에게 보여주는 그런 문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 거랑 똑같아요. 다시 가져오면 돼요. 귀엽고 용감한 10살 소녀 그리고 시드 넘버 입력을 하면 짜잔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 사진이 마음에 들어서 여기서 조금 더 베리에이션 해볼래 해서 V2를 클릭했고 가장 마음에 드는 첫 번째 사진을 골라서 업스케일을 했습니다. 또 이런 방법도 있어요. 저는 동화책 표지도 만들어 볼게요. 이 구상했던 동화 줄거리 자체를 요약해서 엠마 이미지와 함께 넣었어요. 동화 줄거리는 이렇게 제가 준비를 했고요. 똑같이 슬래시 이미진 프롬프트 엠마의 이미지를 복사하고 다시 캐릭터 설명하고 시드 넘버 넣으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정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제가 보여드렸던 거 처음에 엠마가 웃는 거 엠마가 사슴을 마주하고 했던 것처럼 얘는
새 소녀가 늑대와 맞서 싸우는 모습, 새 소녀가 악어를 피해 도망치는 모습, 뭐 이런 거를 만들고 싶다 하면 우리가 엠마의 기본 주소로 가져왔던 것처럼 이 이미지를 가장 기본 이미지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미지 주소 복사하고 이 이미지에 설명을 넣고 그 다음에 시드 번호를 넣고 그렇게 만들면 됩니다. 뭐든지 디테일하면 좋아요. 친구들의 이미지도 다 뭐 릴리, 잭 이렇게 해가지고 다 만들어두면 훨씬 더 세밀하고 정밀한 게 나오겠죠. 하지만 시간 관계상 일단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어떻게 하는지. 지금부터는 아셨으면 일단 해보세요. 눌러보세요. 답이 나올 겁니다. 꼭 한번 해보시고요. 망고보드 사용법은요. 조금 더 어렵지 않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리 캔버스나 망고는 무료 버전, 유료 버전 모두 다 사용할 수 있고요. 캔바는 한 달 무료입니다. 감안하시고 쓰시면 되고요. 세트로 굳이 안 불러오셔도 되고 요거를 밀어 넣으시면 화면이 크게 나오죠. 저는 일단 이 베스트셀러 문장은 남기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백스페이스 누르면 다 지워져요. 글씨가 괜찮네? 나 이 글씨 그냥 쓸까? 여기서 텍스트를 가져올 수 있는데 일단은 요거 둘게요. 뭐 망고 문학사 기자 김연지로 이렇게 텍스트를 바꾸고 업로드 여기 보이시죠? 업로드해서 제일 처음에 표지로 뽑았던 요걸 가져올 거예요. 그러면 얘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죠. 여기서 스크롤해서 이거 조금 내려서 슬라이드 배경으로 설정하면 얘가 배경으로 싹 들어가요. 이거 되게 잘 안 보이네? 색깔을 바꿔주고 싶어. 요거를 클릭하면요. 텍스트 색상. 색상 변경을 하면 돼요. 흰색이나 뭐 이게 더 잘 보일 것 같아. 까만색보다는 흰색으로 바꾼다든지. 이게 제목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제목을 뭘 가져와서 붙일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텍스트 색상. 분홍색으로 하겠다. 그냥 빨리빨리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가져오면 되고요. 요거는 그냥 없앨게요. 텍스트에서 내가 제목 휘어진 텍스트 여기서 내가 쓰셔도 돼요. 엠마의 여행 이렇게 바꾸셔도 되고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이제 사파를 넣어야 되잖아요. 또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아까 만든 것 중에 하나 가져올게요. 다시 업로드를 하고요. 아까 만들었던 게 사슴 요거 있었잖아요. 요거 클릭하고 슬라이드 배경으로 설정하면 처음에 써놨던 그 동화가 있죠. 동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요거를 복사를 해서 좀 길긴 한데 그대로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저는 본문 텍스트 추가를 해서 색상을 노란색으로 바꿔주고요.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맞게 입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너무 길다 그러면 이미지를 하나 더 만들어서 나눠도 되겠죠. 그리고 글자 크기를 확 더 줄여주세요. 너무 작네. 그러면 다시 28 사이즈 대쯤 할까? 아니면 반쯤 나눠서 얘는 요거를 나눌 때는 요걸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가운데 정렬이 돼 있으니까 오른쪽 정렬을 한다든지. 제가 요 사이에 만든 게 또 있어요. 배경 설명을 한 거는데 슬라이드 배경하고 요거를 이 위에다가 얹을게요. 돌아봤더니 사슴이 있었고 엠마는 돌돌 말리는 낡은 산을 발견했고 사슴이 이미 가버리고 없었습니다. 정말 동화책처럼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잘 안 보이면 이걸 더 키워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만들면 돼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해서 쭉 내가 만든 이미지 저는 이렇게 다 만들어 놨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엠마 웃는 거, 엠마 캐릭터 설명을 할 때 이걸 쓴다든지 사슴 이미지를 제가 만들었는데 덫에 빠진 사슴 그리고 사슴이 엠마를 바라보는 모습 요거를 쓸 건데 뒤 배경이 너무 좀 밋밋한 거예요. 그리고 배경을 찾아봐도 색깔이 맞는 게 잘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사슴을 만든 것 중에 뭔가 배경에 적합한 게 있어서 가져왔고요. 얘를 이렇게 크기를 조절했어요. 그러면 얘도 이렇게 뒤에 사슴을 가려주고 순서를 바꿀 수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한 칸 아래로. 그럼 얘가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장자리를 흐리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얘도 가장자리 흐리게. 그러면 좀 더 뭔가 자연스러워지죠. 방향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범위도 조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그라데이션처럼 되죠. 불투명도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막 눌러보시면 돼요. 제 딸이 이걸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 폰트랑 색깔도 바꿔주긴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쭉 만들어서 조금은 얼굴 표정이 일관되진 않아요. 하지만 좀 더 명령어를 잘 입력하고 했으면 됐겠지만 여러분들에게 빨리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에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어설프지만 여러분들도 내가 어떻게 명령어를 잘 입력하고 어떻게 이 친구들의 얼굴도 조금 더 묘사를 하면 제가 요 새 친구를 하는데 이 붙어있는 사진을 쓰다 보니까 새 친구들이
이미지를 항상 이렇게 붙어있게 나와요. 그리고 미드저니의 특징이 이렇게 원을 되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감안하시고 기반으로 할 이미지 URL을 잘 가져와서 붙여넣기를 해서 더 풍부한 동화를 그릴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요. 이 미드저니가 왜 유명해졌냐면요. 이 그림이 2022년 9월 콜로라도 주립미술 박람회에서 이게 디지털 아트 부분에서 1위를 차지했어요.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이라는 그림이었는데 이게 알고 보니 미드저니로 그렸던 그림이었던 거죠. 그래서 난리가 났고 미드저니가 이로 인해서 더 유명해졌어요. 근데 여기도 보시다시피 원이 있죠. 미드저니가 원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미드저니 프롬프트를 스마트하게 입력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 빨리 설명해 드릴게요. 길이는요. 간단할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자유예요. 그런데 너무 단어를 많이 나열하면요. 얘가 헷갈려요. 이걸 다 조합하자니 어려워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여기서 하나씩 가져오면 돼요. 주제, 매체, 환경, 조명, 색상, 분위기, 구성. 여기서 하나씩 가져오면 좋습니다. 사람이냐 동물이냐 아까 10살 소녀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분명히 먼저 얘기를 해주고 이걸 사진처럼 나타낼 거냐 그림처럼 할 거냐 일러스트레이션을 할 거냐 낙서처럼 할 거냐 어떤 분위기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환경을 아는 거예요. 내부에 있는지 외부에 있는지 달 위에 있는지 땅 위에 있는지 물 밑에 있는지 물 위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더 설명해주면 좋고요. 위치 그리고 조명 부드러운 조명인지 은은한 조명인지 네온 사인인지 어두운 조명인지 그런 거 그리고 색상도요. 컬러풀한지 블랙 앤 화이트인지 레드 드레스를 입고 있는지 그리고 분위기도 에너제틱한지 차분한지 또 구성도 초정화 스타일인지 클로즈업 샷인지 풀샷인지 이렇게 해서 키워드를 뽑아보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단어 선택 단순히 크다 big 하지 말고요. 뭐 gigantic, enormous 이렇게 명확하게 지시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항상 중요한 거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단어일수록 프롬프트 앞에 두는 게 중요하고요. 다른 것들도 제가 이렇게 적어 둘 테니까 나중에 잠깐 멈춤해서 읽어보시면 좋고요. 챗 GPT 200% 활용법을 설명드리면요. 챗 GPT에게 역할을 부여해주세요. 이렇게 뭐 특정 장르의 글을 쓰거나 보고서처럼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챗 GPT에게 너는 지금부터 실적이 매우 높은 전문 투자자야. 너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전문 심리 상담가야. 이렇게 역할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동화책 주제 알려줘, 보고서 써줘 라고 하는 것보다 챗 GPT로부터 훨씬 더 구체적이면서도 책임감 있고 신뢰할 만한 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얘를 너무 믿지 마세요. 얘는 인터넷에 있는 것들을 학습해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도 있을 거고요. 영어로 먼저 하고 또 번역을 했는데 제가 무료 버전을 써서 그럴까요? 정말 많이 다듬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서 조금 더 극적인 요소를 추가해줘 라고 했더니 소녀가 야생 늑대를 마주했지만 엠마는 용기와 지혜를 발휘해 탈출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더라고요. 이거 너무 재밌는 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중에는 물론 더 업그레이드 되고 더 똑똑해지곤 하겠지만요. 얘가 정말 완벽하지 않아요. 이렇게 동화를 써줘라고 한 다음에 이 동화에 가장 걸맞는 제목 5가지를 뽑아줘 했더니 진짜 무슨 언어 영역 시험 볼 때 우리가 했던 그래서 숲속의 보물을 찾아줘 친구 동물과 함께하는 데모 용기와 결연함으로 이루는 모험 여정 자연과 동물에 대한 존경과 우정 자연을 이해하고 이기는 모험 네, 지금까지 미드저니 봤는데 어떠셨어요? 오늘 영상을요, 그냥 보고 지나치지 마시고 꼭 한번 해보세요. 내가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를 밖으로 구현할 줄 알면 꼭 동화책을 만들지 않더라도 분명히 어딘가에 반드시 쓸 거예요. 블로그나 SNS 비롯해서 전자책을 발행하기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이미지도 자칫하다가는 저작권에 걸리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이런 데서 글을 입력해서 내가 원하는 그림에, 원하는 형태의, 원하는 장르의 그림을 적재적소에 맞게 딱딱딱 한다면 넣을 만한 자료를 찾는 데 걸리는 시간도 줄일 수 있고요. 노력도 줄일 수 있고요. 제2, 제3의 출판물로도 낼 수 있으니까요. 이런 걸 익혀두시면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더 많은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전 그렇게 확신해요.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영상의 시청료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된다는 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오늘도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안녕. 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친구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남겼고 이 책은 아이들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새소녀는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항상 힘을 모아 이겨내자고 약속했답니다. 끝. 그녀가 재밌어? 네. 정말? 응. 우리 그녀이도 엠마처럼 용감할 거야? 네. 응, 그녀가 항상 침착하면 돼, 뭐든. 응? 침착하면 다 우리 견뎌낼 수 있고 서로를 믿으면 돼. 그녀가 좋아하주냐? 엄마 좋네. 엄마 또 다른 동화도 만들어줄까? 응. 재밌었어? 고마워. 엄마 동화 다른 것도 만들어줘. 진짜 알았어, 그녀아.
엄마 그렇게 할게. 고마워. 엄마 뿌듯하다. 진짜 뿌듯하다.